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테슬라가 50기가 규모의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제 본격 생산을 시작할 건데요. 일정하고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의 리튬 정제 공장 기공식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1분기에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요. 거의 1년이 지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현재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떻든 이곳은 미국에서의 배터리 등급 리튬을 생산하는 최초의 대규모 정제소이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일정들이 하나 둘씩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제소의 대량 생산에 도달하면 연간 약 50기가와트의 배터리급 리튬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리튬 톤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배터리 용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충 봐도 한 3톤에서 5톤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요. 최종 제품이 수산화 리튬인데 이건 하이니켈 양극재에 쓰는 거거든요. 보통 미드니켈 60% 이상에서부터 수산화 리튬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리튬의 용도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위한 것이죠. 현재 테슬라하고 레드우드 머티리얼 이 두 군데에서 양극재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는 하이니켈이 될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올해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건설 비용은 한 3억 7,500만 달러 정도였고 처음 리튬 정제소를 세울 때 아마 이게 배터리 데이에서 언급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했죠. 지금 시점에서의 정제 공장이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있는데 어떻든 준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1년 지연된 것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준공이 되면 실제 램핑업 정상적인 생산, 본격적인 생산은 언제 진행되는가? 이전의 계획에 보면 올해 1분기 생산하면 하반기 램프업 일정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준공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램프업 시점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본격 생산은 25년 중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표현된 테슬라 배터리 50기가 규모 탄산 리튬으로 환산하면 1기가와트 배터리의 순수 리튬 사용량은 한 100톤 미만인데요. 그런데 실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기가와트당 배터리 생산에 약 500에서 700톤의 탄산 리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50기가 규모이면 탄산 리튬 기준 35,000톤 정도 되고요. 수산화 리튬이면 조금 더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국 기업 포스코 홀딩스 캐파와 비교를 해보면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 캐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광석 기반, 스포디움 기반의 43,000톤, 염수 기반이 5만 톤입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는 수십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테슬라도 여기에서 확대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좀 보니까 한 60기가 정도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늘리는 정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마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더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계획은 1차 단계는 지금 리튬 생산 정도까지만이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 추가 증설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제소는 근처에 염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드민을 정제하는 겁니다. 이 스포드민은 소주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미국도 곧 광산 개발이 될 거고요. 이번 정제소가 좀 지연된 요인 중에 하나를 보면 기술적인 문제로 보면 미국에서의 최초 정제소이기 때문에 원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황산염 없는 설페이트 프리 정제 공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튬, 이렇게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희귀 금속들을 녹이거든요. 그 액체가 보통 황산을 씁니다. 근데 이 황산염이 없는 정제 공정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램프업 시간도 예상컨대 한 1년 정도는 걸릴 걸로 보여요. 하여튼 설페이트 프리 정제 공정을 도입한 리튬 정제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리튬 가공 비용을 업계 평균보다 33% 낮출 계획이라는 겁니다.
미국 최초 공장인데다가 신기술까지 도입하고 업계 평균까지 낮추게 된다면, 설페이트 프리 공정을 도입하면 뭐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계획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수산화 리튬은 배터리 양극재 제종 공정과도 연계해서 프로세스를 통합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이야기 드렸지만 처음에는 레드우드 양극재 공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레드우드 공장이 24년 현재 거의 양산 수준에 다가왔다, 양산 스타트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자, 레드우드 공장은 나머지 재료들은 지금 4680 배터리라든지 파나소닉이 생산하는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공정, 이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정제소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니켈, 코발트 유들은 리사이클링한 것을 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1년 이후에 본격 생산이 되면 리튬이 50기가 규모로 생산되는데, 최근에 테슬라 4680 생산에 대해서 소식이 좀 뜸한데요. 이전에 계산했을 때 연간 생산량 맥스캐파 20기가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최근에 9월, 10월 정도의 사이버 트럭 적용량이겠죠. 여기에 배터리 용량으로 계산해보면 9월 1.3기가 정도, 10월에는 1.2기가 정도가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맥스캐파로 보면 한 20기가, 25년에 20기가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로 보면 테슬라의 50기가의 리튬 생산은 꽤 쓰일 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리튬 경우 타 기업에도 팔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파나소닉과 계약을 맺어 파나소닉 공장에 양극재 공급한다는 계약도 현재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에서 언급한 배터리 밸류 체인들이 현재 하나 둘씩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